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4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몇 살일까요? 83년생이면 그렇죠.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74세, 74세. 74세는 진짜 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것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한 고향에서 태어난 고향에서 있으면서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젊었을 때 사진 전공하신 분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젊었을 때 자기가 갈 방향을 정해놓고 계속 그걸 고집하고 그 작업을 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작품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지만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작가예요. 결정적 순간을 잡아내는 작가인데 뭐 양력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뒤져서 보면 마크 코안에 대한 얘기는 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펜실베니아의 윌키스베어라는 그런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추어로다가 이제 사진을 배웠죠. 자기가 독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잡지, 물론 이론에 관한 책도 봤겠지만 그 사진 잡지 책을 주로 많이 보고 사진을 연구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근데 하실 거 없지만 가끔 작업에 좀 한계를 맞았다. 내가 작업에 뭘 하고 싶은데 작업에 한계를 맞았다라고 하면요. 저도 좀 잡지책을 좀 많이 보라고 권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 은행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여성 잡지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시사 월간지도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광고가 3분의 2는 들어가 있어요. 광고 사진이. 근데 저도 이제 그 은행 같은 데 대기번호 받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사진, 광고 사진이지만 그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좀 이런 걸 해봐야지라고 해서 그건 그 은행권자는 찢을 수는 없고 이제 우리 스마트폰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제가 찍어 갖고 와서 그렇게도 한번 연구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진한 거 저 중고 서적에 가면 막 건당 1,000원씩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사진 관련된 책도 좋고 아니면 일반 잡지 책도 좋고 그래서 그 사진 책을 좀 많이 보시고 진한 거니까 찢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진이 나오면 찢어서 스크랩해서 그대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공부예요. 이론 서적 보는 것보다는 배울 때는 실제로 만들어진 왜냐면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사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 사협이나 이런 데 많이 와 있지를 않아요. 그쵸? 아마추어들이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해서 작가 소리 듣고 또 이제 다른 데서 다른 전공하시고 생업에 하다가 뒤늦게 이제 사진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나 실기에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광고 사진은 진짜 전공한 사람들만 가서 있는 데거든요. 사진 전공한 사람들이요. 생업을 위해서 거기도 가서 있지만 많이 나가 있죠. 학계나 보도 이 방송 쪽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 있는데 광고 쪽에가 제일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에다가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담아서 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모든 광고를 의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그 광고 사진이거든. 그거를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도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어쨌든 이 사람도 아마추어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독학을 했어요. 하고 대학도 이제 그 공학을 전공했죠.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재미를 못 느꼈어요. 공학에 대해서. 그래서 중퇴를 하고 고향에 있는 그 이름 없는 대학이죠. 윌키스바라고 그 대학으로 옮겨서 어쨌든 학부는 졸업했어요. 학부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동네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동네에다가 스튜디오 차려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말 타는 사람이 되는 사진을 작품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작품 보시면 저거 이렇게 이제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작업을 하면서 나도 계속 이 작업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건 상 타고 어디 가서 전시를 하고 장학금, 후원금 받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뉴욕 그 72년도에 이 전 67년도에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72년도까지 올 때까지는 후레쉬를 사용을 안 했어요. 후레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촬영을 했는데 이때 아버스하고 프리드랜드의 사진을 후레쉬를 쳐서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잖아요. 유명하죠. 이 작가들이. 그걸 보고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작품 그 스타일에다 후레쉬만 하나 더 가미시킨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작품 세계는 이 사람은 우리 보통 그 135mm 카메라에다가 28mm, 35mm 광각 렌즈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다는 카메라, 왼손에는 그 케이블 연결해서 후레쉬, 단 후레쉬죠, 그렇죠? 후레쉬를 연결해서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밑에서 근접 촬영을 해내는 거죠. 그렇게 촬영하는 거리 사진가예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은 각도도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이나 지 멋대로 써요. 멋대로 쓰고 사람의 몸을 그냥 사람이라고 치면 다른 촬영 대상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머리도 자르고 뭐 팔다리 자르고 심지어는 그냥 머리만 나올 때 있고 팔만 나올 때 있고 몸통만 나올 때 있고 다리만 나올 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한 대상들이죠. 그게 우리는 그냥 전체를 다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근접 촬영을 들어가면서 어느 한 부분만 잘라서 되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비현실적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밌어요. 사진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촬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감히 할 수가 없죠. 뭐 지금은 그렇게 촬영했다가는 뭐 그냥 바로 댓글 들어오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저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치다 보니까 어때요? 초점 맞지 않은 사진 같으죠. 잘못 찍은 사진 같으죠. 그렇죠? 그다음에 막 잘라서 했으니까 미완성된 그런 사진 같으죠. 그리고 또 구도도 신경 안 썼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 평론이나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작품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 이제 뒤늦게 이 사람의 그 작업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왜 그런 작업을 했냐면은 시대가 시대였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 당시에 뭐 반체제 문화가 싹 텄죠. 히피 문화 뭐 이런 거. 전 월남전 같은 거 있으면서 왜 히피 문화 막 저기에서 뭐 대마초 피우고 뭐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몽롱한 사회가 되는 거였어요. 미국 전체 그 젊은이들 사회가 그런 걸 사진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고 전체적으로 작품 보면 그 작품 자체가 몽롱해. 이 사람 작품 뒤쪽 배경 쪽이 나타나는 건 정확히 나타나는데 뒷배경이 좀 몽롱하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반체제, 그쵸? 반체제 그런 문화, 젊은이들에 대한 문화였고, 그 다음에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의 자유, 그쵸? 남녀 간의 성관계 이런 게 그냥 자유스럽게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도 또 여기서 이 사람이 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브레송의 결정적 미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워커 에반스의 그 미국 그 시적 풍경을 얘기하는 거. 근데 반대로 로버트 프랭크는 어때요? 공격적으로 반항적이죠. 미국 사회를 표현할 때 그런 거.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뒤에 가서 72년도 이상에 가서는 위노그랜드나 프리드랜더의 작품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후레쉬 치고 막 이거 하는 거에 대한 영향을. 그래서 그 도시하고 도시인에 대한 무질서한 것들 이런 걸 이제 많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사진의 풍경은 뭐냐면 브레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눈과 사진기의 눈을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사진기로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준연주들을 그때 많이 썼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점, 사진에 대한 사실점, 그 다음에 포토리얼리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와서 사진들이 대형화 추세가 되죠. 전시장에 가보면 사진들이 뭐 2m, 3m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나 전통 사진들, 그 당시 전통 사진들은 사진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조그만 거서부터 기껏 커봐야 뭐 이 정도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의 사실성이 이 사진이 커지고 지워진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커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 사진에 와서는 작품이 커지죠. 왜 커질까요? 웅장하고 어? 웅장하고 사람들을 빨아들이게 해주는 시선 집중. 그런 것도 저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시각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봄으로써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보는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이걸 보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들려는 시각적. 그러니까 사실성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런 작가들한테 와서 왜 사진을 이렇게 크게 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변 제대로 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럴 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나와. 거기 있으면 뽀로가 나니까 내 뒷미천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 나오면요. 저 사람 사진에 대해서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 작품을 크게 만드는데 그 크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크게 만드는지를. 요새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나 그 크게 만드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전통시대의 사진은 사진이 크든 작든 사실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내가 그 사진을 작품을 보면서 리얼리티를 느끼려는 거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라고 작품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진이 되면서부터. 어쨌든 그 사실성을 추구할 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브레송의 말을 깨트리려고. 왜냐면 사람의 보는 눈하고 시선하고 사진 렌즈로 보는 시선하고 같아야 된다면 이 파인더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촬영할 때. 근데 요새는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뭐 LCD 창으로도 보고 뭐 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카메라 눈을 사진가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서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기를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를 프레이밍을 꽉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상적이 됐다는 건 초현실화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담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체험하지 못했던 거, 그럼을 사진을 통해서 경험을 시키려고 자기 작품 세계에서 그걸 창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요.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 때문에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이제 머리가 없는 승마인. 참 우리 사진은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찍고 나서. 네. 왜 그럴까요? 왜 제목 정하기가 어려울까요? 내 의도를 담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그것도 장점이 말도 어느 정도 그 맞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뭐냐? 다른 예술 분야들은 제목을 정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죠? 뭐 소설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그 음악을 작곡하든 뭐라든 간에 내가 제목을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 제목은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도 어쨌든 제목을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사진은 뭐예요? 제목을 정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뭘 찍으러는 가요. 그쵸? 뭐를 찍으러 가는 거하고 제목 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목을 정하려면요. 영화 촬영하는 것 같이 처음부터 시나리오 구성해야 돼요. 작품 구성. 내가 무슨 작품,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로 사진을 찍고 이걸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모델은 모델, 그치? 무대면 무대 이런 게 필요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다는 뭘 배치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영화 시나리오 만들기 콘티 구성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작업을 제목을 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오늘 노인네 주름이 차근차근한 노인네 하나 찍어야지. 그건 제목 정하고 간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 오늘 사진은 뭐라고 해? 유해 예술이야. 유해 예술. 그렇죠? 다른 예술은 무해 예술이에요. 없는 거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지에서. 그렇죠? 그림 그릴 때 이 백지에다 그냥 하나하나 다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죠. 더하기 예술이죠.
사진은 있는 나와 있는 형상에서 빼야 되죠. 뺄 셈인 거예요. 그냥 갖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찍고 싶은 거. 근데 얼마만큼 그걸 잘 뺐냐야. 잘 빼긴 뺐는데 무조건 빼면 안 되고 거기에 주제와 부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 서로 대비가 되고 뭐 어떤 깨트려주는 게 들어가줘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사진이 얘기가 되는데 그냥 찍으면 그건 그냥 사진인 거야. 그러나 내가 연출하고 들어가는 거, 작품 구성하고 들어가면 그건 작품인 거죠. 나만의 작품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목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난 건데 머리가 없는 승마이냐. 사실 머리가 없어요. 그렇죠? 잘라